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담당 어살입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아시면 앞으로의 시험 문제 패턴도 아실 겸 또 함정이 어디가 된다는 걸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출 같지만 그래도 어디다 포인트에 두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 올라가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출 특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에 된 일부 개정된 분야는 개정된 것대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복수정답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원래 법에는 하나의 정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법 개정에서 복수가 될 수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강의 국토의 계획 및 이론법률 12문제 출제됐죠. 그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제1절 도시군 계획등이었죠. 자, 이 도시군 계획등이라는 말을 썼는 것은 도시군 계획이란 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까지 포함시켜서 등자를 붙인 겁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옳은 걸 고르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입니다. 자, 틀렸죠. 이게 뭐가 틀리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할 때는요. 뭐뿐이 없느냐. 가서 우리 협의가 없이 심의를 해서 지정해서 통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원래는 자 여기 보세요. 얘가 해서 나한테 승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한테 승인받을 걸 내가 직접 해서 갔기 때문에 승인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케이 이거죠.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자, 중앙관계행정기관장이 됐든 우리가 누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없다.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여기 4번 보면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변경하면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요. 자, 보세요.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갖다 누가 했다 그랬죠? 시장 군수가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누가 돼야 되겠죠? 도지사가 되겠죠. 왜? 지정권자 입고로 승인권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지정권자 입고로 무슨 권자? 승인권자. 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며 그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그 일부를 포함시킬 때 면 단위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 정답 1번의 정답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 내용이 다를 경우는 광역도시 우선한다. 자, 얘가 무슨 계획이죠? 상위계획이죠. 당연히 우선하는 대류원칙이라죠. 다음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왜냐하면 광역계획권은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럼 이걸 누가 정하냐면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고 같은 관할 내에 도에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레벨이냐? 시군이죠. 그래서 군은 계획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획 주체가 되는 것이 어디까지 계획 주체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계획 주체를 따진다면 이 계획 주체 입장에서는 특광자 시 군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거는 X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승인받을 일은 없습니다.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맞죠? 수립에는 무슨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왔을 때 기초사 공청회 그렇죠? 이렇게 수립 절차 효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을 신청받아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첫 번째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 몇 년? 5년 내 토지적성 평가를 갖다 실시한 경우 토지적성 평가뿐만 아니라 뭐를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5년. 그 다음 특광자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러면 자, 똑같이 뭐라 물었어요? 5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게 정답은 몇 번?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보도록 해봅시다. 4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 원칙이죠. 만이 아니라 원칙. 네, 인접한 시군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할 경우는 전부도 될 수도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자, 뭐를 우선하죠? 광역을 우선한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니까 당연히 7만의 경우 수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네요. 정답은 바로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다음 4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 똑같은 내용이죠. 옳은 거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잖아요. 자, 우리가 법에서 변경행위는 새로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서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되겠죠.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을 수립하려면 국토장관 승인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은요, 오직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중에서 얘는 자체적으로 협의심을 따서 확정합니다. 얘만 도지사한테 승인 얻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아시면 되겠죠. 5번 보도록 해봅시다. 좀 어렵죠, 이거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그런 것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자체는요, 기초조사 때, 자 봅시다. 필수입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미한 경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분명히 생략합니다. 그 다음 기초조사 때 추가 조치가 있는 거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추가 조치에서는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토지 적성 검사,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그럴 때 만약에 이 앞에 것이 생략되면, 이게 생략되면 당연히 얘도 생략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얘와 얘의 공통적인 것은요. 얘와 얘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가 났죠. 평가. 그러면 5년 내에 했다면, 자 5년 내에 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자 봅시다. 여기는 그거 말고도 어떤 경우냐. 이미 개발 파트가 이루어진다면 할 필요가 없죠. 도시 지역 같은 경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환경성 검토만 생략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것만 생략. 자,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같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봐봐요. 이쪽 보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잖아요. 환경성 검토 여기 있죠. 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반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반 시설 설치한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반 시설 설치하는 경우다.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 도시개발 사업도 토지 적성 평가. 그럼 여기 있는 요거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나되지. 자, 우리가 범위에 되면 뭐 할 수 있냐? 이게 생략되면 이것도 생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두 가지는 위에 있는 토지 적성 평가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응?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바로 거기에 생략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 풀 때도 꼭 좀 정비할 게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보면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된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또 법령에서 조성된 지역의 관리계획을 위반한다든가, 알겠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됐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 보더라도 아주 주의할 것이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답 자체가 몇 번만 있느냐 하는 걸 보면 디귿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무엇만 해당한다? 디귿만 해당한다. 정확하게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디귿만 해당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6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율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 그렇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누가 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이루어진 거냐? 이거는 특, 광, 자, 시장, 군수가 연동제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도시개발 계획인가? 자,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 결정하는 건 뭐예요? 지구기사지입니다. 그래서 5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건 여기 있는 뭐만 빼놓으면 돼요? 니은만 빼놓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그렇죠? 기역, 디귿, 니을.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7번. 국토의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역시 똑같은 거죠. 딱 나오죠.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8번. 국토의계획 및 이런 법령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론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이게 틀렸네요.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를 아시면 되겠죠. 다음 용도 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도시군 관리니까. 나의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맞고. 나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죠? 상위 입안할 때 함께. 자, 틀린 건 1번. 자,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거 정확하게 좀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1번이구나. 이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9번 문제를 나오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랬습니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권자에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자, 맞죠. 그래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기, 지, 개.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은 오늘날 산업 유통개발진흥으로서 1만에서 3만까지 알겠죠?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차라도 허가받아 다시는 아니죠. 여기는 이미 허가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득권 존중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3개월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수시 신고라고 하죠. 수시.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련 국토장관을 결정한다. 자, 자기가 직접 위반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해야 되겠죠. 또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내용이다.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공간시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것을 정확히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2번이 틀렸다. 기득권 존중하는 다른 데는 개항이지만 여기는 수시, 수산자원보호과 시가와 조정구역 3개월 내 뭐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죠. 5번도 아주 조시한 내용입니다. 도시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을 변경할 경우 자 가장 중요한 축소 그럴 때는 주민뿐만 아니라 의회 의견까지도 생략한다는 거. 의회 의견까지도 생략한다는 거. 정확하게 좀 인식해 주세요. 다음 10번 문제를 놔두게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요 자체를 우리가 용광기 그랬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기는 용용용이죠. 자, 광역시설 주요 기반시설, 주요 기반시설 대학은 됩니다. 알겠죠? 대학 그런 것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정답 1번이네요. 네,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자 10년이 아니라 자 뭐라 했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10년 미집행된 걸 갖다 재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 효력이 아니죠. 자, 결정에 대한 건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부터. 그 다음 4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 부담시켰는 아니죠.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can 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이 옳은 편이면 정확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5번을 갖다 보면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부의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 통지한다. 실효는 그냥 하면 고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지할 필요성이 없다 이러면 되겠죠. 실효는 뭐만 하면 된다? 고시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통지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2절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제2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죠. 그러면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 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자시면 되겠죠. 자, 뭐냐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웠죠. 전량보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그런 게 있죠. 전량 보호, 일편 조성. 그럼 전용 주거 지역은 1종과 2종이죠.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1종 근생이 있어야 돼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1종 근생. 그 다음 여기는 1종, 2종, 3종인데 자, 차이점이 뭐냐?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라 했어요? 단 4층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는 제1종의 일반 주거지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1종의 일반 주거지. 그러면 여기는 단독도 등장할 수 있고 공동인데 아파트만 못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여기는 1종 근생이 있겠죠. 근생. 응?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종 근생이다. 2종 근생은요, 만약에 허용한다라도 종교뿐이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뿐이.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게 2종이네. 2종. 뭐가 있어요? 종교 집회장뿐이 못 등장하는 겁니다. 기숙사 공동주택이죠. 자, 이게 그러면 학교 초중고 다 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초, 중, 고 등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정수장, 양수장 1종 근생 아닙니까? 그 안 되는 것 1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그랬습니다. 자, 이제 뭐라냐. 이 준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거랑 달리 이게 과거 문제인데 이만한 것 중에서 여기 나열된 것만 건축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만 다스리겠죠. 나머지는 허용한다는 거죠. 허용. 그만이에요. 허용.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고물상 허용해서는 안 되죠. 격리병원 허용해서는 안 되죠. 나 일반 숙박시설 허용하면 되죠. 그 다음 체육관에서 관람석 바닥면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근생 아닙니까? 그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준주거지에서는 할 수 없는 거 단란주점, 격리병원, 알겠죠? 이런 거라든가 위락시설, 또 그 공장 또는 충전소 이런 경우 등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중에서 생활 숙박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 있네요. 자, 4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준주거지역 안에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가장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몇 가지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잘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서 본다면 어떤 경우냐? 건축할 수 없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준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 종전보다 달라졌다는 걸 쫙 아셔야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법령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생 중에 단라주점 등장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꼭 아셔야 단라주점 등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격리병원.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 숙박시설 중에 생활 숙박시설로 일자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왜? 일반 숙박은 금지되어 있지만 생활 숙박은 차단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락시설 등장시켜서는 안 되는 걸 할 수 있죠. 위락시설. 자,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공장, 알겠죠? 등장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정한 규모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공장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 또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폐차장 같은 경우 자원순환. 자원순환. 자, 고물상은 어디 속하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속한다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거 외에 일정한 경우에 또 등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는 분명히 오늘날 법하고 옛날 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등장시킬 수 없고 가능한 건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법령상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그렇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어디 속합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종근생이죠. 자, 이종근생이 만약에 가능한 곳이 있다. 근데 가능해도 전용주거지역은요. 전용주거지역은 가능한더라도 뭐냐? 예와 관련된 종교 집회장과 관련된 거 왜 못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는 이런 거 등장할 수 없겠구나.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더 이상 거꾸로 문제를 붙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답 자체가 몇 번을 볼 수 있겠는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용주거지역 가능한 것은 이종근생 종교 집회장뿐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단 조례 등의 기타 강화 완화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한 거죠? 건폐율이잖아요. 공업지역은 무조건 다 70%입니다. 이렇게는 좀 이상하죠. 자, 70%. 공업지역 무조건 다 70%. 종시산업지역 90%. 제1종의 전용주거지역 그랬습니다. 자, 제1종은 가장 낮은 50%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것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이놈 제일 앞으로 끌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앞으로 끌어내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도 쉽게 문제를 갖다 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녹지지역은 얼마죠? 20. 그렇죠?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우리가 갔을 때 중1유 자 80. 자 얘는 80. 준공업지역 70. 준주거지역 7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얘랑 얘랑 뒤집고 얘랑 얘랑 뒤집으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반 상업적 80, 자 준공업적 70, 공업적 무조건 다 70이야. 제2종의 일반 주거, 제2종의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왔을 때 2종이니까 자 여기는 60이라고 볼 수 있겠죠. 60. 자 20. 자 낮은 것부터 높은 데로 갔죠. 근린상업적 얼마입니까? 근린상업적 가면 70. 유통상업적 80. 그래서 제일 마지막 5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5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지역부터 나열하는 것. 자 우리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죠. 이거는요. 자 보세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전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건폐율이다. 90, 70, 70, 90, 70, 20. 친구끼리는 어떻게 된다나? 사이좋게.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 용적률은 여기가 500, 1500, 400, 100, 그 다음에 이것이 1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8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질 때, 건폐를 나눠질 때는 얘는 다 같아요. 누구만 달라지냐면 얘는 세분대는 다 같습니다. 자, 얘만 조심해 주면 되겠죠, 이거. 그래서 쟤만 조심해 주면 이거죠. 상업적은 중, 일, 유, 근. 준주거적, 일반주거적 3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적 1종, 전용주거적, 저기 1번이고, 전용주거적 2종, 1종. 그렇죠? 얘가 9, 10, 80, 80, 70, 자, 70. 여기만 50, 60, 60, 50, 5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네요. 자, 그러면 건폐율인데는 자, 제2종의 전용주거지역 그랬습니다. 제2종의 전용주거지역은 50이죠, 50. 다음 제1종의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제1종의 일반주거지역 그러면 60. 준공업지역 70.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그러면 얼마 될 수 있어요? 계획관리 건폐율이니까 4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낮은 것, 자, 큰 용도부터, 큰 용도에서 나는 거죠. 큰 용도는 준주거지 크죠. 디귿, 니은, 기역, 니을. 그렇죠? 디귿, 니은, 기역, 니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 풀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제일 마지막 거 되겠죠. 디귿, 니은, 기역, 니을. 자, 다음 똑같은 걸 보기에서 옆에 안 지었습니다. 일부러. 자, 봅시다. 국토의 계획 법령상 조례를 정할 때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 그랬습니다. 가장 큰 지역. 준주거 지역은 얼마죠? 70. 일반 상업 지역 80. 근린 상업 지역 70. 전용 공업 지역, 공업 지역 무조건 다 할 것이 다 70입니다. 제3종의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지역 50입니다. 그럼 가장 큰 놈은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 상업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자, 이거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다. 맞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완료 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그죠? 자, 택지가 완료됐어요. 그럼 환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득권은 존중해 줘야 되겠죠.
나의 가장 관리지역 내 농지법에 농업지행지역 지냈으면 국토기는 농림지역 결정고시 등으로 본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다음 용도지역에 다시 세분 용도로 나눠 지정하려면 도시관리 결정은 맞고 도시역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어디가 되겠죠? 도시역이니까 보전 녹지지역을 따라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적인 입장에 있는 걸 다 같이 설명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용도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저층이죠. 그러면 편리한 주거환경을 편조성. 자, 그럼 여기는 일편조성해야 되겠죠.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편리니까 일종해야 되겠죠.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그러면 걔는 자 준공업은 경공업했다. 자 얘는 공업, 업무, 상업, 주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일반 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을 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분의 이제 가장 큰 용도 아니죠. 자 공유수면에 매립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안 결정 고시 걸쳐있다. 그러면 매립 목적 같으냐 안 같으냐 따져가지고 같으면 고시만 하면 되고 같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건폐율은 어디 걸 따라간다? 보전 녹지권을 따라가야 되겠죠. 무슨 녹지권을 따라가요? 보전 녹지권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맞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5번 보도록 해봅시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에 걸쳐 있다. 그럼 녹지지역에 미관지가 걸쳤다. 그러면 그 녹지지역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쳤다라면 건축물과 대지 다 미관지를 따라간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세분된 용도지구 정의 틀린 것.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의 양호한 환경조성. 맞습니다. 시가지는 중심지 미관 토지의 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해서 미관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자, 역사 문화 미관지는 문화재 및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냐?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구. 환경보존지구. 그래서 큰 지역, 시설. 되겠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그래야 되겠죠. 역사, 문화, 보존. 네, 주거개발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5번도 뭐 당연히 맞는 것 아닙니까? 복합이란 건 주거, 공업,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건 맞습니다. 다음 이제 10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그렇습니다. 단 건축물은 도시공개 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공개 시설이면요 법적용을 만들합니다. 깡패라지 깡패 제가 우스갯수로 야단수로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을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지 안에서는 도시위원회가 정한다. 자 여기는 어디 정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하고 그 다음 개별 규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조례에 의한데 이 개별 규정이 바로 뭐냐 이러 봐줘야 되겠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는 겁니다. 고도지구가.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로 정한다. 고도지구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공항시설 보호지구죠. 그렇죠? 공항 오늘 공항시설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가서 이제 뭐가 있냐 취락지구가 있어요. 두 가지 나눠집니다.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인데 자연취락은 대통령령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가지고 집단취락은 점잖게 해서 개발 제한 구역법령을 따라갑니다. 개떡 같은 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이거는 개발계획이든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거기 따라가고 없으면 조례에 따라가는 거다. 그럼 여기는 뭐에 따라갈 거냐? 자, 조례에 따라가야 되겠죠. 없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는 개떡 같은 접 맞죠? 여기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5층까지 질 수가 없어요. 4층까지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옳은 걸 고르나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가 뭐다란 거? 니은과 디귿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그래서 정답 자체가 이렇게 된다. 옳은 걸 골랐으니까. 자. 다음 11번 국토의 계획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따라간다 그랬죠.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해당하지 않는 것. 단 4층 이하의 건축을 하라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독주택 질 수 있죠. 노래연습장 자 근생 질 수 있죠. 창고 질 수 있죠. 자연취락지구. 자 정신병원은 저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정신병원 나왔다. 무조건 X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중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병원 이거 조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정신병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12번 문제를 갖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용도구역은 다 모르자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틀렸고, 자, 틀렸고, 틀렸죠. 그러면 역시 얘도 틀렸죠. 개발제한구역 국토장관이 하는데 도심관리 정해야 되겠죠. can 할 수 있는 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심관리 정하는 거죠. 그다음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됐다. 해제돼서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심관리 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여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자 시가조정구역은 국토장관도 할 수 있겠고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토장관 나머지는 시도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정해야 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3번이지만 자 여기는 다 도시군 관리 정하고 여기는 must보다는 다 뭐가 있다? can이 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